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제1부 6. 토비아스 그렉슨의 추리. 다음날 신문마다 브릭스턴 사건이라 이름 붙인 기사로 꽉 차 있었고 어느 신문은 그에 대한 사설까지 실었다. 신문 기사 중에는 내가 몰랐던 내용도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 사건에 관한 기사들을 스크랩북에 보관하고 있다. 그중 몇 개를 소개한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범죄 역사상 외국인이 등장한 비극적인 사건은 드물다고 한 뒤 피살자의 이름이 독일계라는 점, 살인 동기가 없다는 점, 벽에 쓴 불길한 글 등 모든 것이 정치적 망명자와 혁명가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은 아메리카에 많은 조직단체를 갖고 있으므로 피살자는 그들의 불문율을 범한 결과 살해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신문은 야간 비밀 재판제도, 토파나액, 카르보나리, 브랑빌리의 후작 부인, 다윈의 진화론, 멜더스의 인구론, 레트클리프 하이웨이, 살인사건 등을 암시적으로 언급한 다음 정부는 잉글랜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좀 더 엄중히 감시해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었다. 스탠다드는 이런 불법적인 난폭행위들은 주로 자유주의적 행정하에 일어난다고 논평했다. 또 그런 사건들은 불안한 군중 심리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권위 실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평했다. 피살자는 수주일 동안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신사로 캠버웰에 있는 토퀘이 테라스의 차펜티어 부인 하숙집에 살고 있었는데 개인 비서 조셉 스탠거슨 씨와 같이 여행 중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이달 4일에 리버스풀행 급행열차를 타러 유스턴 역으로 간다며 하숙집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고 했다. 그러나 나중에 두 사람이 역 플랫폼에 같이 있는 것이 목격됐다. 드레버 씨의 피살체가 이미 기술한 대로 유스턴역에서 몇 마일 떨어진 브릭스턴가의 빈집에서 발견되기까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 집에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그런 운명을 맞았는가 하는 점이 이 사건의 미스터리며 스탠거슨의 행방도 묘연하다고 했다. 또한 신문은 경찰청의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슨 두 형사가 이 사건에 관계하고 있어 다행이고 유명한 두 사람이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고 실었다. 데일리 뉴스는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 틀림없다고 단정하고 전제정치와 유럽 여러 나라의 왕성한 자유주의에 대한 혐오로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한 일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는 엄중한 예법을 어기면 죽음을 당한다고도 했다. 또한 피살자의 습관을 알기 위해서도 비서인 스탠거슨을 찾는 일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피살자가 하숙하던 집을 찾아서 사건은 커다란 진전을 보았다고 하며 이것은 경찰청의 그렉슨 형사의 예리함과 활동성에 전적으로 기인했다고 서술했다. 홈즈와 나는 아침 식사 때 그 기사들을 같이 읽었고 그는 대단히 재미있어하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던 공적은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던가? 그거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달렸지. 천만에.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네. 만일 범인이 잡히면 그건 두 사람의 노력 때문이고 못 잡으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았다고 할 거야. 동전이 앞으로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뒤로 나오면 네가 진다는 식이랑 같아.
그들이 무엇을 하던 그들에게는 추종자들이 있어. 바보한테 감탄하는 더 멍청한 바보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프랑스 속담도 있지 않은가?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이렇게 소리친 것은 홀과 계단에서 시끄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하숙집 여주인이 화가 나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베이커가 소년 탐정단이라네. 홈즈는 심각하게 말했다. 그때 더러운 누더기를 걸친 길거리 불량소년 6명이 방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차렷! 홈즈가 날카롭게 명령을 하자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불량소년들은 조각상을 세워놓은 것처럼 부동자세로 섰다. 앞으로는 위긴스 혼자 와서 보고하고 다른 사람들은 길에서 기다릴 것. 그걸 찾았나, 위긴스? 못 찾았습니다. 어린아이 중 하나가 대답했다. 찾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계속해서 찾아봐. 수고비를 주지. 홈즈는 그들에게 1실링씩 줬다. 자, 그만 가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보고를 갖고 오도록. 홈즈가 손을 흔들자 그들은 쥐처럼 계단을 쪼르르 달려 내려갔고 잠시 후에 길에서 그들의 새된 소리가 들렸다. 저 거지 소년 한 명이 경찰 12명보다 쓸모가 있지. 사람들은 경찰의 모습만 봐도 입을 다물지만 저 소년들은 어디든지 가고 모든 것을 다 들어. 게다가 저들은 대단히 예민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조직력뿐이야. 브릭스턴 사건에 그들을 쓰고 있나? 그래, 내가 확인하고 싶은 점이 한 가지 있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이런 재미있는 소식을 곧 듣게 되겠군. 그렉슨이 싱글벙글하며 걸어오고 있어. 틀림없이 우리한테 오는 거야. 맞았어. 이제 섰어. 아, 왔군. 벨소리가 날카롭게 들렸고 잠시 후에 금발의 그렉슨이 한 번에 3계단씩 뛰어 올라와서 우리 거실로 뛰어들었다. 홈즈 씨, 저를 축하해 주십시오. 그는 반응이 전혀 없는 홈즈의 손을 꼭 잡았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풍부한 홈즈의 얼굴에는 약간 걱정하는 빛이 보였다. 그렇다면 올바른 단서라도 잡았다는 말입니까? 단서라고요? 우리는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무엇이죠? 아더 차펜티어라는 해군 중사입니다. 그렉스는 거드름을 피우며 두툼한 두 손을 비비고 가슴을 폈다. 홈즈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웃는 얼굴로 안색을 누그러뜨렸다. 앉아서 이 시가를 피우세요. 홈즈가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위스키를 드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지쳤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야기지요. 셜록 홈즈 씨, 당신이나 나나 머리를 쓰는 사람이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홈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떻게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됐는지 말씀하시지요. 그렉스는 안락의자에 앉아 흡족한 듯이 시가를 피우다가 갑자기 재미있다는 듯이 자기 넓적다리를 탁 쳤다. 우스운 것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레스트레이드가 완전히 엉뚱한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직도 어린애처럼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스탠거슨 비서를 뒤쫓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스탠거슨을 잡았을 겁니다. 그 생각이 너무 재미있었는지 그렉스는 웃다가 목이 막혔다. 당신은 어떻게 단서를 잡았습니까? 말씀드리지요, 왓슨 씨.
물론 이것은 우리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제일 처음 난관은 살해당한 미국인의 신원 파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광고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거나 누가 스스로 정보를 알려주기를 기다리겠지만 이 토비아스 그렉스는 그런 식으로는 일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옆에 있던 모자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캐버웰 로드 129번지에 존 언더우드와 그의 아들 회사 제품이었지요. 그렉스는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당신이 그 모자를 눈여겨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점에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홈즈가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그렉스는 안심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회는 제 아무리 시시하게 보여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정신에는 시시한 것이란 없습니다. 홈즈는 격언투로 말했다. 어쨌든 나는 언더우드 상점에 가서 언더우드 씨에게 그 모자 모양과 사이즈를 말하고 그런 모자를 팔았느냐고 물었지요. 그는 장부를 살피더니 즉시 대답하더군요. 그는 그런 모자를 토크웨이 테라스, 차펜티어 하숙집에 거주하는 드레버 씨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의 주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히 훌륭해요. 홈즈는 중얼거렸다. 그 다음에 나는 차펜티어 부인을 방문했습니다. 그렉스는 말을 계속했다. 차펜티어 부인은 안색이 창백해서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부인의 딸도 방 안에 있었는데 대단히 훌륭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딸의 눈이 새빨갰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런 점을 내가 놓칠 리 없지요. 난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홈즈 씨도 잘 아시겠지만 올바른 실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심정, 온몸이 짜릿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차펜티어 부인에게 이곳에 하숙했던 클리브랜드의 이녹 제이 드레버의 이상한 죽음에 대해 들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부인은 영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드레버 씨는 역에 간다고 몇 시에 집을 떠났습니까? 부인은 8시라고 말한 뒤 마음의 동요를 누르기 위해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분의 비서 스탠거슨 씨가 기차가 둘 있다고 했어요. 9시 15분에 떠나는 것과 11시에 떠나는 기차요. 그는 먼저 떠나는 기차를 탄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시 물어봤죠. 그때가 드레버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입니까? 그 질문을 하자 차펜티어 부인의 표정이 심하게 변하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부인은 한참 있다가 탁 하고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네 하는 한마디를 겨우 말했습니다. 그 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안정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짓말을 해봤자 결과는 좋지 않아요. 이분에게 솔직히 말해요. 우리는 드레버 씨를 그 후에도 또 봤습니다. 딸의 폭로에 부인이 놀라면서 소리쳤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서. 부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펜티어 부인도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앨리스라는 딸에게 네 말 때문에 오빠가 죽었어 라고 말하자 딸은 아더 오빠는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을 원할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녀의 알 수 없는 이야기에 저에게 모두 말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반만 털어놓는 것은 전부 숨기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게다가 당신들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다, 앨리스. 부인은 딸에게 소리치더니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형사님 모두 말하겠습니다. 아들이 이 무서운 사건에 관련되어 있을까봐 내가 흥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아들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것은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 눈에 아들이 수상쩍게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아들의 훌륭한 인격, 직업, 경력을 보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인의 말에 저는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부인에게 가장 이로울 겁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아들이 결백하다면 아무것도 겁낼 게 없습니다라며 부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딸을 잠시 밖에 나가라 있으라고 한 뒤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 말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딸이 말하는 바람에 할 수 없군요. 말하기로 결정했으니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겠습니다. 드레버 씨는 우리 집에 3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드레버 씨와 스탠거슨 비서는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든 여행용 가방에 코펜하겐 라벨이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으로 여기 오기 전에 코펜하겐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탠거슨 씨는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드레버 씨는 뭐랄까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태도는 거칠고 행동은 야비했습니다. 우리 집에 도착한 날 밤에도 그는 술에 취해 무례하게 굴었지요. 대낮에도 언제나 술에 취해 맨정신으로 있는 법이 없었고 하녀들을 찝쩍대면서 희롱하는 등 제멋대로 행동하는 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나쁜 것은 내 딸에게도 점점 똑같은 태도를 보였고 여러 번 딸을 희롱하는 말을 짓거렸지만 딸은 너무 순진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은 딸을 껴안는 모습을 보고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한 비서가 그의 남자답지 않은 행동을 나무란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렉스는 잠시 숨을 돌리더니 말을 계속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참았습니까? 하숙인들은 당신이 원하면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차펜티어 부인은 도리에 맞는 내 질문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사람이 온 날 나가라고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강한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사람이 1파운드씩 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14파운드지요. 요즘은 불경기인데다가 나는 혼자 몸이고 아들은 해군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 돈을 잃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만 바랬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한 행동은 너무 심해서 결국은 하숙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난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지요? 부인은 그가 떠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있지만 성질이 난폭하고 여동생을 끔찍히 귀여워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에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문을 닫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이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벨소리가 나고 드레버 씨가 돌아왔지 뭡니까? 그는 많이 흥분하고 있었고 술에 만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딸이 있는 방에 강제로 들어와서 기차를 놓쳤느니 어쩌니 하며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아이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내 눈앞에서 딸애에게 같이 도망가자고 하지 않겠어요? 드레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는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당신을 못 가게 할 법은 없어.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남아돌 지경이야. 저 할망구는 잊어버리고 나와 당장 가자고. 당신을 여왕처럼 살게 해주겠어. 불쌍한 앨리스는 너무 겁이 나서 몸을 움츠렸지만 그가 딸의 손목을 잡고 문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나는 비명을 질렀고 그때 아들 아더가 방에 들어왔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난 모릅니다. 욕하는 소리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너무 겁이 나서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이윽고 내가 얼굴을 들었을 때
아더는 손에 몽둥이를 들고 문간에 웃고 서 있더군요. 이제 그놈은 우리를 다시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가서 그놈이 뭘 하는지 봐야겠어요. 아들은 모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우리는 드레버 씨의 이상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펜티어 부인은 때때로 한숨을 쉬며 말을 끊었다가 계속하곤 했습니다. 가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듣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말한 것을 모두 속기에 놨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주 흥미롭군요. 홈즈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이 말을 끝냈을 때 그렉스는 계속했다. 이 사건 전체가 한 가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여자에게 항상 효과가 있던 눈초리로 부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아들이 몇 시에 돌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저는 의외의 대답에 놀라며 물어봤었죠. 네, 아들은 현관 열쇠를 갖고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당신이 잠들고 난 다음에 들어왔습니까? 네. 당신은 몇 시에 침대에 들었지요? 11시쯤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아들은 적어도 2시간은 밖에 있었군요. 네. 4시간이나 5시간 동안일 가능성도 있군요. 네. 그동안 아들은 뭘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입술이 하얗게 변하면서 대답하더군요. 물론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경찰관 2명을 데리고 차펜티어 중사를 찾아내어 체포했습니다. 내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조용히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자 그는 우리를 보고 대담하게 말하더군요. 내가 불안당 같은 드레버의 죽음에 관계됐다고 체포하는 것이군요. 저는 그 어느 누구도 차펜티어 중사에게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것을 언급하는 중사가 대단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대단히 의심스럽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는 그때까지도 드레버를 뒤쫓아갔을 때 갖고 있었다는 무거운 몽둥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굵은 참나무 몽둥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가설은 무엇입니까? 내가 추리하건대 그는 브릭스턴가까지 드레버를 쫓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드레버는 몽둥이로 명치를 얻어맞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처도 남지 않은 거지요. 그날 밤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펜티어는 자기가 살해한 사람의 사체를 빈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촛불과 핏방울들과 벽면에 쓴 글씨와 반지는 경찰에게 잘못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홈즈는 격려하듯이 말했다. 그렉슨, 당신은 정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수사관으로 발전하겠군요. 내 자랑하는 것 같아 좀 뭐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일을 훌륭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렉스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젊은이는 자발적으로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드레버를 얼마 동안 미행하자 드레버는 미행당하는 것을 눈치채고 자기를 떼어내기 위해 마차를 찾고 도망쳤답니다. 그래서 차펜티어 중사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오래전에 알았던 선원을 만나 오랫동안 같이 걸었답니다. 그 선원이 어디 사느냐고 묻자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사건 전체가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우스운 일은 레스트레이드가 완전히 틀린 단서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허탕치고 올 것 같아 내심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만. 레스트레이드가 나타난 것 같군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계단을 올라와서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정말로 레스트레이드였다. 여느 때와는 달리 오늘은 그의 태도나 복장에서 거만함이나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풀이 잔뜩 죽어 있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다. 그렉슨이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힘이 빠진 듯한 표정으로 보아 홈즈에게 자문을 구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불안한 듯이 모자를 매만지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방 가운데에 서 있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이것은 대단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사건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나 레스트레이드? 그렉스는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다. 나는 자네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리라고 미리부터 생각했지. 스탠거슨 비서는 찾았나? 스탠거슨 씨는 레스트레이드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아침 6시경에 할리데이스 프라이빗 호텔에서 살해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제1부 7. 어둠 속의 빛. 레스트레이드가 우리에게 전한 뜻밖의 정보로 우리 세 사람은 어안이 벙벙하여 할 말을 잊었다. 그렉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마시다 남은 위스키를 쏟았다. 나는 입을 꼭 다물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홈즈를 말없이 보았다. 스탠거슨도 죽었단 말이지. 홈즈는 중얼거렸다. 일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군. 전에도 복잡했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투덜거리며 의자를 잡아당겼다. 내가 전투회의라도 온 것 같군요. 레스트레이드, 자네의 그 정보는 확실한가? 그렉스는 말을 더듬었다. 나는 지금 스탠거슨이 있던 방에서 오는 길이야. 내가 사건을 처음 발견했어. 우리는 사건에 대한 그렉슨의 견해를 듣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레스트레이드, 우선 스탠거슨 사건 경위를 말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나는 스탠거슨이 드레버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던 셈이군요. 아무튼 그 생각에 푹 빠져있던 나는 비서가 드레버의 죽음 이후 어떻게 됐는지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3일 저녁 8시 30분경에 유스턴역에 같이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는 드레버가 브릭스턴가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는 스탠거스는 8시 30분부터 범죄가 발생한 시간 사이에 무엇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리버풀에 전보를 쳐서 그의 모습을 설명한 다음 아메리카 선박에 그가 나타나나 지켜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유스턴 근처에 있는 모든 호텔과 하숙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드레버와 그의 비서가 헤어졌다면 비서가 할 당연한 행동은 그 근처에서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역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둘이 사전에 모종의 약속을 해놓았을 수도 있었겠지요.
홈즈가 중간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내내 문의를 했지만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고 아침 8시에 리틀 조지 거리에 있는 할리데이스 프라이빗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스탠거슨이 거기 묵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호텔 측은 즉시 그렇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손님이 기다리는 분이군요. 그 손님은 이틀 동안이나 한 신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위층 자기 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9시에 깨워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즉시 저는 그를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스탠거슨이 놀래서 솔직하게 털어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텔의 구두닦이가 방으로 안내하겠다고 나서더군요. 그의 방은 2층에 있었고 그곳으로 통하는 좁은 복도가 있었습니다. 구두닦이가 방문을 손가락질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20년의 경찰 경험에도 불구하고 내 속이 뒤집힐 것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방문 밑으로 피가 약간 흘러나와 복도 맞은편의 벽 아랫부분에 피가 고여 있어서 나는 고함을 쳤습니다. 구두닦이가 황급하게 돌아오더니 그것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방문은 안으로 잠겨 있었지만 우리는 어깨를 이용해 문을 밀어서 열었습니다. 방의 창문은 열려 있었고 창가에는 잠옷을 입은 남자의 구부린 사체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 있었고 몸이 굳어 있고 찬 것으로 보아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체를 위로 향하게 돌렸을 때 구두닦이는 그가 조셉 스탠거슨이란 이름으로 그 방에 묵은 신사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사인은 사체 왼쪽에 난 깊은 칼자국이었는데 칼은 심장을 찌른 게 틀림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사건의 가장 이상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살해된 사람 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몸이 오싹해졌고 홈즈가 대답하기 전에 공포에 대한 예감이 왔다. 홈즈가 말했다. 레이첼이라는 글이 피로 써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공포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고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알 수 없는 살인자의 행동에는 어딘지 모르게 조직적이고 불가사의한 점이 있어 그의 범죄는 더욱 무시무시하게 느껴졌다. 전쟁터에서도 끄떡없었던 내 신경은 그 생각으로 아주 혼잡해졌다. 범인인 듯한 남자를 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계속 말했다. 우유 판매점으로 가던 우유 배달 소년이 호텔 뒤쪽에 있는 골목을 지나가다가 보통 때는 땅 위에 눕혀있는 사다리가 활짝 열린 호텔 창문에 걸쳐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보니 한 남자가 사다리를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남자는 너무나 침착하게 태연히 내려갔기 때문에 소녀는 호텔에서 일하는 목수나 기술자라고 생각했답니다. 소녀는 근무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생각 외에는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답니다. 소녀는 그 남자는 키가 컸고 얼굴이 붉었으며 긴 갈색 외투를 입고 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손을 씻은 모양으로 세숫대야에 피가 섞인 물이 있고 침대 시트에 칼을 일부러 닦은 자국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살인한 후에 방 안에 잠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범인의 인상이 홈즈의 말과 똑같았으므로 그를 흘낏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만족하거나 기뻐하는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범인의 담서가 될 만한 것을 방 안에서 찾지 못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탠거슨의 주머니에서 드레버의 지갑이 나왔지만 스탠거슨이 두 사람의 경비를 모두 지불했으므로 그것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지갑에는 80파운드가 넘는 돈이 들어있었지만 아무것도 갖고 간 것은 없었습니다. 이 괴상한 사건의 동기가 무엇이든 강도 사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살해당한 사람의 주머니에는 전보 한 장만 있었습니다. 전보는 한 달 전에 클리브랜드에서 친 것으로 JH는 지금 유럽에 있음이라는 내용만 있고 전보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그가 자기 전에 읽은 소설이 있었고 파이프가 침대 옆 의자 위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이 한 잔 있었고 창틀 위에는 알약 2개가 든 조그맣고 얇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셜록 홈즈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드디어 마지막 고리가 나타났어. 이것으로 사건은 모두 풀렸어. 두 형사는 놀라서 홈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제 복잡한 사건의 모든 실마리가 내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홈즈는 자신 있게 말했다. 물론 자세한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드레버가 역에서 스탠거슨과 헤어진 다음부터 드레버의 사체가 발견되기까지 있었던 일의 큰 줄거리를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알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알약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작고 흰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경찰서에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알약과 지갑과 전보를 내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알약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보관한 것은 정말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 주십시오. 홈즈는 알약을 받고 내게 몸을 돌렸다. 어떤가 왓슨? 이것들은 보통 알약인가? 그것은 보통 알약은 아니었다. 진주빛깔의 작고 둥근 알약이었는데 햇빛에 비춰보니 투명에 가까웠다. 가볍고 투명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물에 용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정확하게 말했네. 홈즈가 말했다. 자네 아래층에 가서 불쌍한 테리어를 데리고 오지 않겠나? 그 개는 너무 오랫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어제도 하숙집 여주인이 자네한테 그 개의 고통을 없애주라고 하지 않던가. 나는 아래층에 가서 개를 두 팔로 안고 올라왔다. 개는 힘들여 숨쉬고 있고 눈이 번들거리는 것으로 보아 죽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주둥이 언저리가 하얗게 된 것을 보면 수명은 이미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개를 카페 뒤에 있는 방석에 눕혔다. 이제 이 알약을 둘로 나누겠습니다. 홈즈는 말하고 약을 둘로 나눴다. 반쪽은 나중에 쓰기 위해 상자에 다시 넣고 나머지 반쪽은 찻숟가락 한 술 분량의 물이 담겨있는 이 와인잔에 넣겠습니다. 여러분은 왓슨의 말대로 약이 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있는 일이지만 레스트레이드는 자기가 놀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조셉 스탠거슨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요, 레스트레이드, 인내심을. 전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우유를 조금 첨가해서 먹기 쉽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개에게 주면 잘 먹을 겁니다. 홈즈가 와인잔에 들은 것을 접시에 담아 개 앞에 놓자 개는 금방 그것을 다 핥아 먹었다. 홈즈가 여태껏 열심히 보여준 진지한 태도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믿게 했다. 우리는 모두 조용히 앉아 개에게 놀랄만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개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개는 방석 위에 계속해서 몸을 뻗고 누워서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약으로 인해 상태가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 홈즈는 시계를 꺼내 시간의 경과를 살폈다. 1분, 2분 시간은 흐르는데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대단히 억울해하고 실망하는 표정이 되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그 밖에도 초조할 때 하는 모든 행동을 다 했다. 홈즈가 너무 동요하고 있어서 나는 진심으로 그를 동정했지만 두 형사는 홈즈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즐거운지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어. 홈즈는 소리치며 의자에서 일어서서 방안을 난폭하게 걷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니 그것은 불가능해. 드레버 사건 때 있었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한 알약이 스탱거슨의 죽은 다음 발견됐어. 그런데도 그 약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지? 그런데도 이 빌어먹을 개는 멀쩡해. 아, 알았어. 그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약상자로 가서 남아있던 다른 알약을 둘로 나눈 다음 물에 녹여 우유를 타서 개에게 주었다. 그 불쌍한 개의 혀가 그것에 닿는가 싶더니 개는 온몸을 뒤틀다가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을 뻣뻣이 굳히면서 숨이 끊어졌다. 홈즈는 기다란 한숨을 내쉬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좀 더 신념을 가져야 했어. 겉으로 나타난 사실이 오랫동안 추리한 것과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대신할 만한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것을 지금쯤은 알고 있어야 해. 상자에 들어있던 알약 중 한 개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었지만 다른 하나는 해가 전혀 없는 것이었어. 그 상자를 보기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너무도 놀라운 얘기라서 그가 제정신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죽은 개가 눈앞에 있으니 그의 추측이 옳은 것이라고 증명되었다. 내 머릿속에 있던 안개가 차츰 걷히고 있었고 진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일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홈즈는 말을 계속했다. 그것은 여러분이 수사 초기에 여러분에게 제공된 진짜 중요한 단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가 처음 추측한 것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논리 전개의 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당혹해 하고 사건이 복잡하게 보이게 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는 빛이 되고 내 결론을 더욱 강조하여 주었습니다. 이상한 것과 신비한 것을 혼동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범죄는 추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점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신비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피해자의 사체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상한 점들이 없이 간단히 길거리에서 발견되었더라면 해결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이상한 점들은 사건을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쉽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한 조바심을 갖고 홈즈의 말을 듣고 있던 그렉스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이봐요, 홈즈 씨.
우리는 당신이 똑똑하고 나름대로 관찰 방식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이론이나 설교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문제는 범인을 잡는 일입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갖고 있었지만 내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차펜티어 중사는 이 두 번째 사건은 저지를 수 없었으니까요. 레스트레이드도 자기가 범인으로 생각한 스탠거슨을 잡으러 갔지만 그도 틀린 것 같습니다. 홈즈 씨는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곳저곳 찌르면서 암시만 하지 말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홈즈 씨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범인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렉슨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두 사람 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 방에 들어온 이후로 당신은 필요한 모든 증거를 갖고 계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털어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범인 체포를 더 지연시키는 것은 놈에게 또 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시간을 줄 수도 있어. 내가 말했다.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이 압박을 가하자 홈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썹을 찡그린 채 방안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 그것은 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는 습관이었다. 더 이상 살인은 없습니다. 그가 갑자기 걷던 것을 멈추고 우리를 보며 말했다. 그런 걱정은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범인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잡는 일에 비하면 이름을 아는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나는 곧 범인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조치로 그가 잡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범인을 잡는 데는 신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범인은 영리하고 필사적인 데다가 내가 여러 번 말했던 대로 자기만큼 영리한 공범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단서를 잡지 못했다고 범인이 믿는 한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는다면 그는 이름을 바꾸고 400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런던에 즉시 숨을 것입니다. 두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생각은 아니지만 하는 수 없이 말하는데 경찰은 범인의 상대가 되지 못해서 저는 두 분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물론 그에 따르는 모든 비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약속하는데 내일이 실패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서는 순간 즉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는 홈즈의 말이 흡족하지 않은 것 같았고 경찰을 깔보는 말이 못마땅한 것 같았다. 그렉슨은 머리 위까지 빨개졌고 레스트레이드의 작은 눈은 호기심과 분노로 반짝거렸다. 그러나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불량소년들의 대표인 위긴스가 천하고 지저분한 모습을 나타냈다. 선생님, 밑에 마차가 왔습니다. 위긴스는 경례를 하며 말했다. 잘했어. 홈즈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런 수갑을 경찰청에 소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홈즈는 서랍에서 철제 수갑을 꺼내며 말했다. 대단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채워집니다. 수갑을 채울 사람만 찾을 수 있다면 옛날 수갑도 좋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그렇겠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위긴스, 마부에게 내 짐을 옮겨달라고 부탁하게. 가서 올라오라고 해라. 나는 홈즈가 여행을 떠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서
여행을 떠날 것 같이 행동하는 그의 말에 놀랐다. 방 안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있었는데 홈즈는 그것을 꺼내 끈을 묶기 시작했다. 홈즈가 열심히 묶고 있는데 마부가 방으로 들어왔다. 마부, 묶는 것을 좀 도와주게. 홈즈는 가방 위로 몸을 구부린 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마부는 기분이 언짢은 듯이 도전적으로 앞으로 나와 도우려고 두 손을 가방 밑으로 내렸다. 그때 찰칵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철커덕거리는 금속성의 소리가 나더니 홈즈가 벌떡 일어섰다. 여러분!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녹 제이 드레버와 조셉 스탠거슨을 살해한 제퍼슨 호프 씨를 소개합니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너무나 빨리 일어나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지금도 그 순간이 눈에 선하다. 홈즈의 의기양양한 표정과 쟁쟁한 음성, 요술처럼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의 두 손목에 채워진 번쩍번쩍하는 수갑을 바라보던 마부의 놀라면서도 사나운 표정 등이 잠시 동안 우리는 조각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마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면서 홈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창문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창틀과 유리는 박살이 났으나 마부가 창밖으로 나가기 전에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슨과 홈즈가 세 마리의 사냥개처럼 그에게 덤벼들었다. 마부는 방 안으로 끌려 들어왔고 대단한 격투가 벌어졌다. 마부는 너무나 힘이 세고 사나워서 우리 네 사람을 여러 번 뿌리쳤다. 마치 간질병 환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 내는 힘과도 같았다. 유리창을 깰 때 다친 얼굴과 두 손은 피투성이었으나 그것이 그의 저항을 약화시키지는 못했다. 레스트레이드가 그의 목도리 손으로 손을 넣어 반쯤 질식시키고 나서야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런 다음에도 그의 손발을 다 묶은 후에야 우리는 안심했다. 우리는 그의 손발을 묶고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그의 마차가 아래에 있습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그를 경찰청에 데리고 가는 데 쓰면 되겠군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기쁜 듯이 미소 지은 얼굴로 말을 계속했다. 이제 우리는 작고 신비한 결말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여러분은 궁금한 모든 것을 질문하십시오. 저는 피하지 않고 모두 대답하겠습니다.